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응용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전환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전환형 패턴의 기본적 이해와 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 이해, 캔들스틱 분석, 추세 분석, 그다음에 패턴 분석, 이 중에 이제 지속적 패턴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환형 패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환형 패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먼저 추세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서 추세가 형성이 돼야 돼요. 추세가 상승 추세를 계속하다가 이 하락으로 반복될 때 이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 이거를 전환형 패턴이라고 하고, 하락 추세를 지속하다가 이 하락 추세의 반전에서 이 반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 이런 것들을 전환형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신호는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 있죠. 자,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림이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 선이 추세선이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추세선이라고 하죠. 반면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고조 추세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하락 과정을 지나다가 일단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 상승세가 계속되죠.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고점에서 저항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저항이 좀 세게 붙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저항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승 추세선의 논리에서는 새롭게 지지선에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상승폭만큼 올라가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이 주가가 웬일인지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잠시 고점을 벗기긴 했지만, 이 고점 고조 추세선 근처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이 지지선이라고 했잖아요. 지지를 하지 못하고 깨지는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추세선을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이 근처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쭉 올라갑니다. 고점도 뵐게요. 그러다가 이 보조 추세선도 상향 돌파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추세 강화 현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이 상승 추세의 연장선상이, 그러니까 보조 추세선의 연장선상이 이 근처에서, 왜냐하면 과거의 저항선은 밀릴 때 다시 새롭게 되는 어떤 지지선이 된다는 관점에서 내렸다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폭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상승의 폭,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승의 폭만큼 상승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선으로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올라가고, 추세가 보조 추세선이 기울기가 수정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반락하는데 요 상승의 폭도 못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조 추세선의 기울기가 확 기울어 버리죠.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울어 버리면은 일단 추세가 일단은 조금 무무시 되는, 그러니까 즉 매수 강도가 세지고 약해지고 매도 강도가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다가 내려오는데 이 새롭게 지지선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되지 못하고 추세선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전환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주로 뭐 이런 국면에서 나오는 현상이 많을 거고, 추세가 강화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올 때도 많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보조 추세선의 변화 과정, 그다음에 추세와 추세선, 보조 추세선과의 추세 기울기의 변화 과정을 잘 살펴봐야 일단 전환형 패턴이 형성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패턴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 고점 부분에서나 이 고점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봉차트 분석, 캔들리스틱 분석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역도치형이 나오라든가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든가 뭐 급등을 했다가 뭐 장대 양봉을 나왔다가 다시 이 장대 양봉을 다 뒤엎어버리는 베어리시 인걸핑형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 근처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주가는 전환형의 어떤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패턴이 크면 클수록 뭐 장대 연봉과 같은 아니면 이브닝 스타 같은 밑에 바닥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닝스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추세를 일단 의문시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전형의 경우에는 바닥형보다는 기간이 짧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도 심하고 그 다음에 바닥형은 가격 변동도 작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길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세는 확 출해될 수가 있겠지만 고점 부분에서 바닥 부분에서는 얼어붙은 심리가 녹아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어떤 천정형에서의 어떤 가격 변동성과 그다음에 추세 형성 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반면에 바닥권에서는 추세 형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거나 그다음에 가격 변동도 작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의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천정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다 의미가 있다는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천정형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한번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추세선을 반등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요것과 요거가 동일하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상승의 목표치는 이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추세선상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이 근처에서 한 이 상승폭의 70% 내지는 80% 수준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 기울기가 확 기울어 버리죠. 기울기가 보조 추세선의 기울기가 기울어 버리는 수정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요. 하락하다가 그러면 요 위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의 연장선상에서 이 근처에서 지지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지를부터 깨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빠지는데 빠지다가 이 근처까지 요 근처까지 또 왜냐 과거의 지지선은 또 내려올 때도 지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웬일인지 요 추세선에서의 과거의 지지선은 이제 올라올 때는 저항선이 되죠. 저항선이 되면서 이 근처까지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보다는 이쪽 가운데가 더 높게 형성되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낮게 형성되죠. 자,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쪽을 이 사람의 상반신을 따져보면 여기를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쪽을 머리,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어깨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전환형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 저점과 요 저점, 그다음에 왼쪽 어깨의 하락점, 그 다음에 머리에서 하락점에서 반등하는 이 점을 하고 이 연결한 선, 그 다음에 대충 여기 선까지도 마찬가지 선을 연결한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결선을 연결한 선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 치면 목이잖아요. 네크라인이라고 합니다. 목선이라고 해요. 네크라인 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크게 빠지게 되는데 대충 여기서 이만큼 빠진 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 이만큼 빠지게 되는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주가가 올라오게 되는데 보통 이 네크라인 선에 올라오면 네크라인 선은 뭐예요? 이거 과거의 저항선이었죠. 그다음 여기는 과거의 지지선인데 새로 올라올 때는 저항선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지지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선이었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또 저항선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이 왼쪽 어깨에서 머리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이 추세가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추세에서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쪽 어깨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형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또 매도할 타이밍 장소는 자,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네크라인 선을 깨고 내려가는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매도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요.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는 양상이 나오는데 다시 네크라인을 지지 못하고 여기서 장대 음봉과 같은 일련의 가격 변동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쪽 어깨, 그 다음에 여기 머리, 그 다음에 이쪽 어깨잖아요. 전반적으로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은 이쪽 어깨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제일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쪽 머리가 거래량이 좀 낮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 거래량이 좀 더 낮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전환형 패턴, 헤드앤숄더형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추세선상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까지 못 올라가고 이 전 고점이었던 이 근처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는 왜냐하면 이것도 저항선이 되거든요. 이 전 고점도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물 압박이 심하겠죠. 그럼 매물 압박이 심하게 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세선에서 지지될 거라고 봤는데 이 추세선을 쉽게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여기도 좀 지지선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요 이전 고점과 요 고점에 대해서도 지지선이 될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지지를 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주가의 패턴은 전환형 패턴 중에 이중천정형 또 혹은 M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M자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중천정형이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도 지지가 되고 또 여기서도 지지가 되고 여기서도 이 선에서 라인의 선상에서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되고 나서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가다가 그럼 이 추세선의 연장선상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요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때려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삼중청정형이라는 패턴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패턴이 지속되면 한 번 됐고 두 번 됐고 세 번 됐으니까 삼중천정이잖아요. 추세가 좀 더 확실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도 또한 이 고점과 그 다음에 이 저점이 지지선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지선으로 작용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됐었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때리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네크라인 목선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또 강하게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와 관련된 현상에서는 대충 이 부분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고 또 이 부분에서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장 세게 움직였다가 다시 거래량이 좀 줄어서 그 다음에 또 올라오다가는 또 이 부분에서 거래가 좀 적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넥라인을 깨고 내려가느냐 안 하느냐가 어찌 보면은 매매를 잡고 타이밍을 잡는데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다가 이 부분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넥라인을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원형 천전형이라고 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넥라인 부분을 갭으로 깨고 내려가거나 강력한 음봉이 출현되면서 깨지게 될 경우에는 원형 천정형의 주가
어떤 천정 주가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일단 일정 부분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보조 추세선까지 올라가는데 이 주가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려 버릴 수가 있어요. 우선 강력한 악재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계속 강한 어떤 매도세가 나오면서 대형 악재가 나오면서, 그런데 여기서 지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지지되는 듯 하다가는 바로 밀려버리는, 그러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 V자형의 어떤 천정형 모습을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을 이탈하느냐라는 거고, 보조 추세선의 수정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냐 여부를 살펴보는 거죠. 일단 보조 추세선의 수정 과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지정됐던 매수 강도가 상당 부분 약화됐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지지 가능한 영역권에서 개파락도 같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형태로든 많은 어떤 움직임들을 체크하고 포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가다가도 쭉 올라간다. 일단 보조 추세선까지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추세선이 왔는데, 이 추세선상에서 이제 추세선상까지 내려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못 해요. 여기도 지지가 할 거라, 요 부분도 지지 가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기도 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지를 못 해요. 그다가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근처 여기서도 한 번에 옛날에 지지해준 경험이 있었고 여기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한 선에서 주가가 일단 보면 반등을 하는데, 그럼 반등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뚫고 나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버리면 또다시 또 역해된 시홀딩이 나오게 되고, 거래량은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게 나오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의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천정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교과서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주가가 여기서 추세선상에서 항상 기존의 추세선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또 추세가 이 보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강력한 시세 분출 현상이 나오게 되죠. 시세 분출 현상이 나면은 주가가 급등한다는 얘기죠. 주가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게 되죠. 추세 분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추세가 곧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암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올라가요. 네. 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서 갭이 발생하죠. 이것은 돌파 갭이라고 하고요. 또 이 근처에서 또 저항을 받다가 여기서 요 근처에서 계속 갭이라는 갭이 발생해요. 그런 갭이 발생하면은 이 갭, 계속 갭에서 돌파 갭에서 계속 갭까지 상승폭만큼 또 소멸 갭이 나오기 전까지 또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추세선까지 내려가긴 해요. 여기까지는 하락폭을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 추세선의 연장선상까지 빠지긴 하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만큼 올라가긴 하는데 이 상승폭,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된 상승폭까지 못 미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이 근처에서 하락을 하기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뭐 개파락이 나오거나 뭐 이브닝 스타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 추세선에서 지지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지되지 않고 빠지면은 빠지고 요 라인선, 그러니까 보조 추세선의 연장선 근처에서 올라오다가 보조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는 또다시 헤드앤 숄딩이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려갔죠. 근데 여기 보조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지지가 받고 올라가다가
그냥 요 근처에서 상승세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 고점에서 멈춰버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조 추세선까지 거리가 좁죠. 그러니까 쉽게 깨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 좀 깨지고 난 다음에 이 근처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데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보조 추세 연장선상에서 다시 밀리게 되면 어떤 형태? M자형, 이중 천전형의 패턴이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바로 올라갔다가 수식으로 하락하면서 V자형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 천정형의 경우에도 거래량은 이쪽이 더 많고요. 이쪽이 더 적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중 천전형이든 헤드앤숄더형이든 넥라인인 목선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목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올라오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이 넥라인의 저항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이 타이밍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거래량과 여기서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의 거래량이 좀 훨씬 적게 나오게 될 경우는 일단은 비중을 한 30% 가까이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보고 올라갈 때 이 넥라인 근처에서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매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짧게 형성될 수 있죠. 왜냐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또 내려왔다가 또 급하게 올라가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천정권에서의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또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천정권에서의 거래량이 의미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전환형 패턴에 대해서는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락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형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추세선이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 보조 추세선이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추세선상에서 추가로 하락을 하죠. 일단 반등한 다음에 하락하는데, 그럼 보조 추세선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거를 뚫고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V자형의 전환형 패턴이 나오겠죠. 근데 뚫지 못하고 다시 추세선상에서 이렇게 반락을 하게 됩니다. 반락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요 근처에서 이전 저점은 또 지지가 될 수가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짧죠.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짧기 때문에 툭 튀어갖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충 요 부분 아니면 요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갈 수는 있겠죠.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내려가고 나서 이 저점, 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에서 연결해서 올라가면 3중 바닥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쪽의 거래량보다는 이쪽의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올 것이고, 이쪽의 거래량보다 이쪽의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오고 높게 많이 나오면서 주가의 반전에서 3중 바닥형의 모양새가, 즉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죠.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뚫었어요. 저항선이었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요것도 뚫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에 반락을 하는데, 이 넥라인이라고 하는 이 넥라인 선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가. 근데 이 시세를 뭐라고 하냐면 반등을 했다가 내려가는 이 시세, 이거를 눌림목 시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눌림목 시세라고 해서, 눌림목 시세가 어디서 눌림목이 완성이 되냐면 이 넥라인 선상에서 눌림목 시세가 완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넥라인 선상에서 눌림목 시세가 완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중 바닥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바닥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W자형 전환형 패턴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의
어떤 모양새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W자형의 그래프가 만들고 이 시세를 뭐라고 하냐면 눌림목 시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네크라인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죠.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가요? 요 보조 추세선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와요. 이거를 요 저항선, 추세선이 저항선이잖아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저항선 뚫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 이제 다음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환형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따라서 하락과 반등의 과정을 반복하죠.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다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보조 추세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는 게 상식이죠. 왜냐면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논리로 통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락한 폭만큼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하락폭까지 못 미쳐요. 그러니까 보조 추세선까지 하락이 진행이 되지 않고 한 요 7분응선 내지는 8분응선까지만 하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죠. 이게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거까지 올라오거나 요 근처에서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것도 뚫고 올라가고 요것도 뚫고 올라가고 그래서 대충 이 언저리까지 반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W자형 패턴이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조 추세선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팔라졌었는데 보조 추세선이 또 완만하게 먼저 바뀌죠. 그러고 나서 또 이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이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추세선을 쉽게 뚫고 올라가고 동시에 요 저점, 그 다음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발생하게 되고 이 근처에서 뭐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요 근처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요게 예전에는 뭐 여기서는 저항선이었고 여기서는 지지선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반락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보통 요 시세 여기서 나오는 이 눌림목의 시세를 눌림목 시세라고 합니다. 눌림목 시세를 나타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추세선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어떤 형태입니까? 자, 요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형태? W자형이죠. W자형의 모양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뭐요? 바닥이 하나, 두 개라고 해서 이중 바닥형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의 거래량보다는 이쯤에서의 나오는 거래량이 좀 더 크게 많이 수반이 되면은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서는 나름 의미 있는 흐름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보조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던 것이 완만해지고 두 번째로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완전히 보조 추세선이 이렇게 확실히 수평으로 누워버리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셌던 매도세가 이렇게 매도세가 완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매도세가 상당히 균형점 수요와 매수와 매도세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반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저항이 생각보다 크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이중 바닥형이 형성됐고 또다시 여기서도 보면 W자형 이중 바닥형에서 이 저점과 이 고점 이 선을 연결하는 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목선인 네크라인이라고 하죠. 네크라인 뚫고 올라가게 되면 추가 상승하게 되고 다시 눌림목을 갖더라도 이 네크라인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중 바닥형의 경우에도 주가를 어디서 사느냐, 주식을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려가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수 비중을 늘려가기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대충은 이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가지는 요 근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식이 일반적으로 어깨에서 팔고 그다음에 무릎에서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가 무릎의 시세인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물론 이 근처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의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일단은 보조 추세선 근처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7분 음선, 8분 음선에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추세선까지 왔죠. 근데 이 추세선을 왠지 뚫고 올라가요. 뚫고 올라가는데 요 근접이나 이 중간 레벨에서 어느 레벨에서 다시 반락을 합니다. 반락을 하는데 이 네크라인 아니 추세선 상에서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과거의 저항선은 새롭게 빠질 때는 지지선이 된다는 관점에서 다시 지지선으로 올라가는데 또다시 이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3중 바닥형 패턴이고 거래량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세고 이거보다는 이게 세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3중 바닥형이고 그 다음에 이 네크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이 네크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어찌 보면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3중 바닥형이고, 이중 바닥형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 지지될 거라고 봤었잖아요. 이게 지지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지지 기대가 깨고 내려갔는데, 이상하리만큼 요 추세, 요 거리만큼 더 빠지게 됩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근데 이 부분까지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요 근처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뚫고 올라가 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죠? 요거는 왼쪽 어깨, 이쪽은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역 헤드 앤 숄더형. 그러니까 거꾸로 된 헤드 앤 숄더형이고 이 헤드 앤 숄더형에서는 목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적극적인 매수 타임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추세 전환의 어떤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이런 어떤 패턴에서 보면 추세가 또 강화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앞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런 형태와도 사뭇 유사한 패턴의 어떤 주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계속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다시 보조 추세선이 내려가죠. 근데 여 부분부터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하락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깨고 내려갔으면 여기서 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만큼 여기서 여기만큼 하락이 더 심화되는 아주 공포 분위기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이 과거의 지지선은 또 올라올 때는 저항선이 되죠. 저항이 되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원래 이 폭만큼 하락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폭만큼 하락하지 않고 그냥 어느 레벨에서 끝나요. 이 레벨에서 끝난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보조 추세선의 기울기가 또 완만해지죠. 완만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얼추 이 근처까지 올라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데 요 보조 추세선에서 과거의 지지선에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 추세선까지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네크라인이죠. 그럼 이것도 역 헤드의
서울대왕을 완성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는 것은 기존의 추세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조 추세선이 있는데 고조 추세선의 기울기에 수정 과정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수정 기울기가 발생하면서 기울기가 어떤 수정 현상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추세선을 상향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은 전환형 패턴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여기다가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수반되는 현상이,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반되는 양상이 진행되게 되면은 전환형 패턴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동시에 거래량 수반 여부를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